안녕하세요. 정크입니다. 오랜만에 다시 계좌 공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은 2022년 3월 20일이고요. 모르시는 분을 위해 잠깐 언급하면 제가 원금은 1억으로 지금 굴리고 있고요. 2020년 7월달 원래 그 전에도 주식을 하긴 했는데 이제 너무 이제 금리가 떨어지면서 급하게 이제 원금 주식 투자를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이때부터 다시 주식 투자를 손 놓고 있다가 다시 시작을 한 거고요. 2021년 1월 되기 전에 제가 원금을 1억을 맞추고 지금 굴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참고로 이번 1월 달에 주가가 엄청 떨어졌잖아요. 거의 3천 가까이 됐던 게 2,700? 2,600? 언제 2,600대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이번에 좀 손해가 컸어요. 거의 한 1월 달에 1,000만 원 정도 마이너스를 봤다가 지금 2월이랑 3월 달에 어느 정도 회복을 해서 다시 수익을 좀 냈지만 결과적으로 1월 달에 까먹은 건 아직까지 회복을 못한 상황이에요. 그래도 이렇게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지고 보면 회복을 크게 많이 못했잖아요. 근데 이런 거 치고는 제가 회복을 이 정도 한 거는 제가 현금 비중을 그나마 좀 늘려놨기 때문에 이게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전에는 뭐 10% 정도만 현금을 유지했었는데 지금 보시면 지금 1억 2천 정도가 현재 지금 자산으로 잡혀 있는데 그 평가액이 지금 현금이 거의 4,400만 원 정도를 제가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현금 비중을 꽤 많이 늘려놨었어요. 왜냐하면 금리를 미국에서 계속 올린다고 그거 시그널을 줬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미국 주식이나 그런 것도 좀 위축이 되는 것도 있었어요. 제가 사실은 이거 대비한 것도 이번에 뭐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전쟁 뭐 그런 건 이슈도 있었는데, 저는 그 전에 이미 현금은 비중을 좀 늘려놓고 좀 방치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개인적으로 뭐 이사도 있고 여러 가지 일정이 있다 보니까 손을 못 쓰고 있다가 요즘에 조금 어느 정도 좀 그런 복잡했던 일들이 조금 정리가 돼서 다시 지금 방송으로 정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방치해놔도 다행이었던 거는 제가 현금 비중을 늘려놨기 때문에 좀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수익이 나고 있던 것 중에서 보면 뭐 심택이나 뭐 대덕전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반도체 뭐 메모리 이런 쪽에서 좀 수혜를 보는 녀석들인데 얘네들 같은 경우도 뭐 일부 현금한 것도 있지만 얘네들이 다 안 팔고 있던 거는 아직은 본궤도에 오르지 않았다고 생각을 들어서 유지하고 있던 거고요. LG노텍도 중간에 뭐 최고점 대비는 좀 떨어졌다가 다시 회복을 하고 있긴 한데 이거 같은 경우도 제가 안 팔고 버틴 이유는 보시면 얘를 잠깐 닫을게요. 보시면 주가 과거 대비 이게 떨어졌다가 다시 거의 그 정도 다시 회복을 했거든요. 이 이유는 이번에 제가 애플에 보면 이번에 뭐 실적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 이제 삼성이 이번에 GOS 사태로 많이 좀 사람들이 이거 좀 꺼려한다? 약간 그런 기미도 있잖아요. 좀 게임 같은 거 좋아하는 분들이 이제 그럼 갤럭시 이번에 나온 거 자꾸 선언제약 있으니까 좀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런 거. 얘네들이 믿을 수 없다는 그런 시그널도 생기면서 좀 상대적으로 그럼 결과적으로는 이제 프리미엄 폰에서는 갤럭시를 빼면 선택할 수 있는 건 애플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애플의 그 카메라 모듈이나 이런 걸 납품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회복을 다시 한 것 같기도 보이는데 저는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일부를 팔았지만 아직은 계속 홀딩은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LG U 플러스는 사실 뭐 지금 많이 하락을 하긴 했는데 배당을 일단은 늘리고 있는 추세고 그 다음에 지금 요즘에 이제 지금 제가 투자를 할 때 이제는 이제 주식이 개나 소나 그러니까 누구나 돈을 벌던 시기는 지난 거라고 봐요. 개미가 사실 돈을 벌 수 있는 시기는 코스닥, 코스피 그게 항상 오르고 있던 시절 있잖아요. 그런 시절에는 웬만하면 다 수익을 내거든요. 저도 이번에 사실 작년에 수익을 좀 어느 정도 내고 그랬던 거는 재작년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거는 그냥 주가가 좋으니까 그냥 거기 편승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주 과거에 제가 했을 때도 보면 주식시장이 약간 박스권일 때는 투자를 하면 오히려 마이너스인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때 뭐 주도주를 잡고 대장주를 잘 찾아서 그걸 편입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잘 못하면 오히려 깎아먹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지금은 뭐 누구나 돈을 버는 시기는 이제 아닌 것 같고 주식으로. 그래서 근데 지금 금리는 올리는 추세여서
주식이 무조건 오른다는 거는 사실 좀 쉽진 않은 것 같지만 아마 이게 장기적으로 계속 하락하진 않을 것 같거든요. 지금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그 전쟁 피크 되게 안 좋은 소식이 나왔는데도 일단은 하락을 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멈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악재가 어느 정도는 지금 이렇게 나왔는데도 여기서 멈춰 있다는 거면 크게 빠지진 않고 여기가 깨지지 않는다면 이 선 안에서 좀 횡보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 대신 그렇게 또 지금 경기를 좋다고만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지금 원자재나 이런 것들이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보수적으로 항상 현금을 벌고 있는 녀석들 아니면 가격 경쟁력을 자기들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녀석들 그런 애들을 갖고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갖고 있는 것 중에서 CJ제일제당도 지금 좀 하락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얘도 지금 원래 옛날에 좀 주가 수익을 냈을 때 많이 좀 팔고 나중에 들어갔어야 됐나 싶기도 한데 제가 우선주를 하고 있는 거는 장기 보유를 하고 배당도 노리기 때문에 그런 거긴 하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원자재 값이 오르고 그러면 지금 결과적으로는 CJ제일제당 같은 경우가 거의 사실상 뭐 식품 그런 레토르트나 뭐 여러 가지 오뚜기랑 뭐 그런 거에 비교해서 CJ제일제당이 가격 경쟁력이 더 있다고 보거든요. 뭐, 그 햇반 같은 경우도 얘가 가격을 올리고, 그러면 나머지 애들이 따라하는, 뭐 농심 같은 경우도 라면을 가격을 올리면 다른 애들이 따라하는 뭐 그런 거 같은 게 있잖아요. 그것처럼 가격 경쟁력을 얘가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CJ 제일제당이 지금 차트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흐름이 멈추진 않아서, 내가 적극적으로 추천은 못하지만, 저는 인플레이션 해지 개념으로 좀, LG U 플러스나 CJ 제일제당을 조금씩 그냥 안 팔고 좀 늘릴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CJ제일제당이 제가 마이너스가 좀 크지만 최근에 몇 주를 좀 더 샀어요. 이게 장기적으로 계속 하락을 할 것인가?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 가격이 이제 뭐 농산물이나 이런 게 오른다고 가정을 하면 단기적으로는 악재이긴 한데 나중에 이제 가격을 올리고 그러면 그 악재는 어느 정도 얘가 그냥 퉁쳐질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가격이 안정화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CL 제일제당에서 마진율이 높아지니까 그런 가격은 올려놓은 거를 다시 내리진 않을 거잖아요. 근데 이제 원자재 값이 다시 안정화가 되면 수익이 낼 거다. 근데 아마 이게 단기적으로 바로 이제 수혜를 보진 않을 거기 때문에 그냥 차근차근 장기적으로 조금씩 사서 저는 보유를 현금 어차피 저는 보유를 많이 비중을 늘려놨으니까 뭐 이런 것도 사놓고 그 다음부터 사실 지금은 주도주가 무엇인가를 좀 더 분석을 좀 해보려고 해요. 제가 최근에 종목들을 분석을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 주도주는 무엇일까? 그리고 그런 걸 좀 찾아보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조금씩 보수적으로 좀 접근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의 무한동력 정부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